1회차부터 총 5회차까지 시술을 받았는데 주의사항 같은 걸 주셨었어요. 정확하게 다 어겼어요. 또 유발되기가 더 쉽고 통증도 훨씬 누적이 되기 때문에 훨씬 아프죠. 전적으로 이제 시술하는 사람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제가 좀 경솔했네요. 전문가가 맞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두피 문신을 직접 받고 또 일상의 자유를 찾은 프랭크입니다. 두피 문신을 좀 직접 받은 사람으로서 시술을 받기 전에 몇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문신이라는 거를 처음 받다 보니까 문신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좀 막연한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피 문신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문신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문신이라는 거는 통증이랑 연관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통증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증에 대해서 저희 에이든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 여쭤보고 제가 직접 1회에서 5회차까지 시술을 받으면서 느꼈던 거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문신이라는 게 바늘로 시술을 하다 보니까 통증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당연히 피부 속에 바늘을 찌르는 거니까 안 아플 수가 없을 텐데 집에서 뭐 바늘이 아니라 이쑤시개라도 피부에다 찔러보시면 통증이 있잖아요. 바늘로 피부 속에 짧게는 1mm에서 길게는 2mm까지도 통증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만 그 통증이 같은 깊이라도 어떻게 하면 그 통증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통증이 좀 더 크기도 하고 조금 더 약하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또 뒤에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두피 문신의 통증은 보편적으로 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면 될까요? 보편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편하게 유튜브나 핸드폰 아니면 저하고 편하게 대화하시면서 시술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아파서 못 받겠다고 시술을 중도에 포기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제 기억에는 뭐 5분도 안 됐던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보통 하자면 이쑤시개로 머리를 찌르는 것 같은 느낌? 살짝 콕콕콕 찌르는 느낌 아니면 또 머리카락을 하나씩 뽑는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대표님은 네. 직접 시술을 받아보신 적이 없잖아요. 저도 받아보긴 했습니다. 40분, 50분 네. 뭐 이런 정도로 받으신 경험은 없으세요. 네. 직접 경험을 제가 해본 사람으로서 전문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느꼈던 점은 뭐였냐면요. 사실 통증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대신에 이 통증 때문에 시술 자체가 두려워진다거나 시술을 좀 중단해야겠다라는 정도의 통증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그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정도의 통증? 여성분들도 정말 뭐 아무렇지 않게 참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제가 1회차부터 5회차부터 받은 느낌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아까 여성분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여성분들이 더 잘 참으세요. 그런 건 좀 있는 거. 남자분들이 엄살이 좀 심하시고 여성분들이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거에 대한 통증은 더 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주먹으로 퍽 치거나 이런 것들은 여성분들보다 아무래도 더 잘 참으시겠죠? 통증의 느낌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서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아주 잘 참습니다. 제가 좀 경솔했네요. 네. 여자분들한테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 통증이 아예 없다는 건 솔직히 좀 과장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1회차부터 총 5회차까지 시술을 받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평균 한 5-60분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완전 삭발 기준으로 봤을 때 5-60분 정도면 시술 시간이 좀 짧은 편인가요? 네, 짧은 편이죠. 근데 같은 삭발머리라고 해도 시술의 면적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시간차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시술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술하는 사람마다 속도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시간이 중요하진 않지만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바늘로 두피를 찌르게 되면 물리적으로 아픈 거죠. 따끔거리니까. 상처를 내는 시간이 30분 이상 지나게 되면 몸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염증을 유발시키고 또 통증을 유발시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굳이 바늘로 찌르지 않아도 머리가 얼얼하게 아픈 느낌이 드는데 그게 바로 히스타민 때문에 그렇거든요. 30분이 지나게 되면 분비가 되기 시작하면서 찌르지 않아도 아프고 또 시술을 하면서도 찌르니까
통증이 겹치게 되니까 더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술 시간이 보통 삭발머리를 시술한다면 대부분의 시술하는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못해도 2-3시간을 얘기하실 거예요. 분명히 다 그러실 건데 한번 알아보시면 당연히 다 아시게 될 내용인데 조금 넉넉하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도 물론 있을 거지만 2-3시간 정도 머리에다가 계속적으로 바늘을 찌르게 되면 염증도 유발되기가 더 쉽고 통증도 훨씬 누적이 되기 때문에 훨씬 아프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짧게 시술할 수 있다고 하면 고객님들은 훨씬 더 편안하게 탈모를 커버할 수 있는 SMP 시술을 받으실 수 있는데 무리하게 빨리 하다 보면 당연히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가장 적정선에서 만날 수 있는 선이 어느 부분이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져보셔야 되는데 가장 베스트는 빠르게 시술을 하면서도 예쁜 퀄리티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리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시술 시간에 따라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더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 가지 기준을 삼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한 회차당 2-3시간 걸린다는 거는 사실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왜냐면 저는 에이든 대표님한테 직접 1에서 5회차부터 받았고 정확히 시간을 잰 건 아니지만 한 50분에서 60분 정도 사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이거를 2배수, 3배수가 돼서 시술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솔직히 좀 괴로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랐고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하신다는 거를 새삼 대단하다는 걸 느꼈고요. 대표님께서 저한테 시술을 하실 때 중간에 한 번 정도를 세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술을 좀 이어가셨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대표님 설명을 들어보니 그냥 막 하신 게 아니고 1시간 정도가 예상이 되니까 30분 정도 시술을 하시고 중간에 정리 정돈을 하시면서 저한테 다시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다음에 30분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큰 그림이 있으셨어요. 전문가가 맞으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시술하면서 통증을 느끼시는 정도하고 총 시술 시간을 예상을 해봤을 때 이 정도 시술을 하고 조금 쉬어주고 누적된 통증을 조금 가라앉히고 다시 시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전적으로 이제 시술하는 사람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또 하나가 시술자가 통증에 대한 계획까지 짜서 들어가느냐 하는 것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기만 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충분히 빠르게 하면서도 고객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낸다는 거, 쉽게 말해서 시술자의 능력이 또 통증과 정비례한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시술을 받을 때 대표님이 저한테 주의사항 같은 걸 주셨었어요. 많이 주셨는데 그걸 제가 정확하게 다 어겼어요. 일부러 사실 좀 어긴 것도 있고 왜냐면 궁금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신 한 시술의 간격은 일주일을 지키시는 게 좋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통증 또한 회복하는 기간이 충분히 또 줘야 되고 두피라는 거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간격을 주시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바로 어기고 이틀 만에 한번 받았었거든요. 받고 바로 후회했습니다. 진짜로 좀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좀 아팠거든요. 그쵸. 이게 당연히 두피문신 시술을 할 때 생기는 상처가 딱지가 지거나 아니면 눈에 보일만 크진 않아요.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긴 한데 상처가 닫히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겉표면의 표피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재생하는 속도가 좀 안쪽에 진 피보다는 훨씬 빠르기 때문에 겉에 피부가 닫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아요. 24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늘이 더 안쪽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안쪽의 피부가 아무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보통은 일주일, 회복이 느리신 분들은 2주일 이렇게 간격을 두고 시술을 하는 게 통증도 덜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상처가 났다가 아물었는데 눌러보면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겉에는 다 아물었는데 안쪽에는 통증이 좀 남아있는 경우 그런 것처럼 이 안쪽의 피부는 덜 아문 거죠. 보통 1-2주 사이에 아물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충분하게 두시는 게 통증 관리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좋다. 그런 측면에서 그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시술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 정도로 자세히 설명 안 해주셨는데 뭐 해주셨어도 아마 제가 궁금해서 해봤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일주일 간격으로 시술을 받으시는 게 통증을 덜 유발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특히 그 대표님께서 시술하기 바로 전날 정도는 술 드시지 말고 금주하라는 거죠. 최대한 좀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는 게 받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통증도 이제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바로 어겨봤어요. 정확하게 제 주량의 1.5배 정도를 마시고 숙면이 아니라 정신을 잠깐 잃었다가 시술을 이제 3회차를 받았었는데
상당히 좀 아프더라고요. 음주도 좀 저기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음주를 포함한 이제 컨디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음주나 잠을 못 주무시거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기간 중에는 통증을 더 많이 느끼시기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시술 후에 음주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시술 후에 주의사항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술 전에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시술 후에는 사실 조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정도의 영향은 이 시술하는 사람이 충분히 컨트롤을 해가면서 시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술 전에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시술 받기 힘드시니까 통증이 더 느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고요.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 있는 행동들은 시술 전에는 최소한 안 하시는 게 더 편하게 시술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음주 여부도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컨디션을 최대한 좋게 릴렉스하게 해야 되는데 네. 술을 먹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술을 드셔서 컨디션 좋아지시는 분들 드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술을 많이 드시고 네. 또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컨디션 좋게. 그런 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컨디션의 영향을 제외하고라도 가끔 너무 아파하시는 분들은 진통제를 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진통제 중에서 흔히 아시는 타이레놀도 있고 탁센 같은 그 진통제도 있거든요. 근데 약간 성분이 달라요. 제가 뭐 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하면 진통 해열제고 주 성분이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이루어진 진통제고요. 탁센 같은 경우에는 진통 소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 성분은 이브로펜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진 진통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쓰는 게 좀 달라서 두피문신 시술을 할 때 조금 더 어울리는 건 진통 해열제보다는 진통 소염제가 더 어울리겠죠. 염증도 좀 잡을 수 있고 히스타민의 반작용적인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도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럼 탁센 같은 이브로펜이 주 성분이 된 진통제를 드시는 게 훨씬 더 통증 관리에 좋으신 것 같고요. 또 대형의 차이도 있어요.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타블릿으로 되어 있는 가루이죠. 탁센 같은 경우에는 액상형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흡수가 빠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전에 미리 한두 알 드시면 훨씬 수월하게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고 저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모르지만 진통제를 무조건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약사분이랑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이브로펜 성분이 있는 걸로 한번 추천을 받아보시고 탁센과 같은 이브로펜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를 먹었을 때 두피 문신을 받을 때는 아마 통증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피 문신을 받기 전에 마취 크림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마취 크림을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 마취 크림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일반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병원에서 이제 시술을 하는 경우에 이제 마취 크림을 발라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이 좀 더 크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점이 더 큰 것 같은데 마취 크림을 바르면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을 억제하기 때문에 당연히 통증이 좀 줄어드는데 피부과에 가서 마취 크림을 발라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굴이 좀 뻑뻑해지거든요. 부자연스러워져요. 피부의 밀도가 고민해지는데 순간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바늘이 들어갔을 때 색소에 유입되어야 되는 양이 있는데 피부가 조밀해지다 보니까 그 양이 같은 시간을 넣었다 빼도 들어가질 않는 거죠. 발색이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피부도 살짝 불어요. 피부에다가 20분, 30분 정도 도포를 하고 랩을 씌워놓고 기다리다 보면 피부 겉면이 좀 붉겠죠. 피부가 팽팽한 상태에서 텐션을 잘 주고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손도 미끄럽고 그렇다 보니까 정확한 깊이에 색소가 들어가지 않는 불편함도 있죠. 발색도 어렵고 깊이의 조절도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통증이 얼마큼 많이 줄어드냐를 따져보면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발라도 아프긴 아파요. 제 생각은 어차피 시술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술을 더 여러 번 해야 되고 3번이면 끝날 걸 5번 해야 되고 6번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냥 맘 먹고 오셨으면 조금 아프시더라도 회차를 좀 줄여서 예쁜 퀄리티의 시술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통증이
통증이 거의 없거나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으면 고려를 해볼만 하겠지만 통증 자체의 그 강도도 크게 차이가 없는데 시술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만들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건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진짜 시술자의 올바른 선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은 다 아시긴 아실 거 아니에요. 환경이 좀 불리해진다는 거 분명히 아실 텐데도 그렇게 하시는 거는 고객한테 결론적으로는 좋지 않은 거겠네요. 훨씬 아니요. 이렇게 좀 짧은 시간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거든요. 하시면서 또 제가 경험해보면서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두피 문신 시술을 계획하시거나 유념하신 분들이 이 통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꽤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두피 문신 시술의 통증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예요. 디테일하게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시술 받는 분이 관리를 하셔야 될 거는 컨디션 조절 잘 하시는 분, 최소한 시술 전날에는 컨디션이 좋게끔 유지를 하시고 시술 받으러 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술 간격도 최소 일주일 이상 세차간 간격을 잡으시는 게 좋고요. 시술하는 사람이 조절을 해야 될 거는 시술 속도, 최대한 조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으면 가장 통증을 줄일 수 있는데 제일 좋고요. 아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시술할 때 텐션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커요. 시술할 때 피부가 팽팽하게 해준 상태에서 시술을 해야 그 부분이 통증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술자의 굉장한 역량이고 시술자의 테크닉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진통제를 사용한다든지 마취크림은 사용해서도 안 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게 시술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피 문신을 받을 때 통증에 대해서 여러모로 잘 알아봤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딥하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유저분들도 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도 아마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직접 시술을 받은 사람 입장과 또 이렇게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두피 문신에 관련된 많은 컨텐츠들을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면 아마 도움이 분명히 많이 되실 겁니다. 저희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또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